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조리그 중계를 시작합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라는 명칭으로 남자 을조, 병조, 여자 을조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 을조 같은 경우에는 대만 팀이 한 팀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조에는 일리아 슈신 등 유럽 기사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총 24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중에는 우리 한국 선수 7명의 선수가 또 용병으로 뛰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2018 중국 을조리그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가 10명이 출전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7명이 출전하고 있고요. 또 여자 을조리그에서도 지금 한국 선수들이 지금 많이 출전하면서 또 한국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자 을조에는 총 7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프로기사 6명과 또 아마추어 선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3명이 출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은 인원이 출전하고 또 그 아마추어 선수가 출전하면서 이번에는 그 여자 선수들도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많은 기사들이 출전한 만큼 또 그 수많은 명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나현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앤하오 선수, 저희가 약간 익숙치 못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나현 선수 하면은 이제 현재 한국 랭킹 7위로 네. 뭐 잘하실 것 같고요. 왕앤하오 선수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는 좀 무명이라고 할 만큼 별다른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이제 한 번 대결했었는데 2016년 네. 중국 을조리그에서 나현 선수가 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나현 선수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을조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자, 나현 선수 그때 패배를 오늘 갚아야겠죠? 나현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을조리그 생각시간 각자 2시간 30분에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왕앤하오 선수의 흑번이고요. 나현 선수의 100번입니다. 중국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 주로 1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국 선수들이 1장을 맡으면서도 중국 을조리그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명 맞대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1장을 맡고 있어서 이 한국과의 대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 오더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용병들 간의 대결을 피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중국 을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의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정해놓게 되면 상대 팀의 그 순번과 매번 대결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이 많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1라운드에서도 원성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우리 또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을 2판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자 선수는 최정 선수와 오정화 선수가 1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중국 을조리그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가 10명이 출전했는데 10명의 그 통합 성적이 승률 63%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네. 좋은 활약을 보였었고 그리고 을조리그에 첫 출전한 윤찬희 선수와 설현지 선수가 7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 설현준 선수는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 갑조리그에 또 러브콜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서현주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또 팀이 그 갑조로 이제 승격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갑조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지금 중국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갑조, 을조, 병조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이제 을조 리그에서 상위 세 팀은 이제 갑조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고 또 갑조 리그 하위 세 팀은 또 을조 리그로 강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조 리그와는 다르게 을조 리그는 굉장히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월간 26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중국 을조 리그는 한 10여일간의 이제 8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짧은 시간에 대회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좀 체력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연달아 진행이 되겠고요. 17일 휴식일 그리고 20일 휴식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대국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0여일간의 대국 기간 동안 이제 휴식일이 이제 이틀이 주어지는데 그 휴식일을 잘 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백이 붙이니까 이제 흙이 지금 찝었는데요. 사실 그 예전에 정석 진행이라면 흙이 씌웠을 때 백이 붙인 수로는 이것을 밀고 넣을 때 한 칸 뛰는 변화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 붙이는 수도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이곳을 그냥 늘어준다면 백이 이쪽을 밀고 흙이 늘고 한 칸을 띄어서 뭐 이 교환의 백의 좀 활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먼저 한 것 같고요. 또 왕앤하오 선수도 이쪽을 이제 찝어서 늘질 않고 또 새로운 변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의 선택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곳을 막는 수고요. 막게 되면 네, 뭐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을 이제 넣는 수죠. 늘게 되면 뭐 백은 밀거나 뭐 날일자를 하는 진행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텁게 이렇게 흙이 호구 쳐서 진행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막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하기 쪽에 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변 쪽 흙의 모양을 키우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보통 날일자로 이렇게 눌러갔을 때 밀어가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석인데요. 네. 나연 선수가 오늘 귀로 붙여서 좀 신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곳 붙이는 수를 오늘 대국에서 뭐 연구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연구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백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흑에게 중앙 쪽 두텀을 주긴 했지만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배석을 보게 되면 백이 이곳을 눌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가게 된다면 네. 이 좌기 쪽 흑의 두텀을 또 백이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주변 배석을 고려한 좀 선택으로 좀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를 중시하고 있는 나연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나연 선수 하면 또 실리를 좋아하죠. 좋아하고 또 후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은 역시 두 선수의 그 상대 전적인데 네. 뭐 나연 선수 하면은 뭐 세계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뭐 현재 국내 랭킹 7위의 기사인 반면 왕앤하오 선수는 뭐 세계 대회 기록이 전무합니다. 네, 그만큼 두 선수의 이런 그 전력만 놓고 본다면 나연 선수가 뭐 절대적인 그런 우위로 볼 수 있는데 두 선수가 2016년 상대 전적 한 번 대결에서 특히 중국 을조리그에서 대결해서 나연 선수가 패했거든요. 그 점은 또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 수는 우상기 쪽 씌우는 수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왕앤하오 선수가 이거 붙이면 재밌겠는데. 바로 나연 선수의 신수를 배워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붙였을 때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네.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뭐 최근 그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이런 그 초반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 을조리그를 보게 되면 역시 그 남자 선수들은 2018년도에 비해서 좀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네.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자 선수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3명에서 이제 프로는 6명, 지금 아마는 1명. 네. 예,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그 작년에 그 남자 선수들의 그 중국 을조리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산 성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을조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2018년도에 비해서는 7명으로 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한국 기사들의 성적을 살펴보면은 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뭐 2년간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이제 통산 성적이 61%였고요. 네. 그리고 작년 2018년도가 승률 63% 계속 성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한 상대들과의 대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률 63%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봅니다. 자, 을조리그는 지명 맞대결이기 때문에 또 형제 대결도 많이 성사가 되는데요. 이 형제 대결을 제외한 중국 기사 간의 또 대결에서는 작년 33승 12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네. 아, 정말 붙여갔네요. 이렇게 두면 재밌을 것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인데. 글쎄요. 지금 이수가 왕앤하오 선수가 뒀다는 것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왕앤하오 선수가 뭐 흉내 내듯이 이수를 두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이수가 연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연 선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젖혔다는 것은 이제 흙이 맞게 되면 뭐 이곳을 단수 치고 그리고 또 틀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백이 이곳을 그러니까 이 좌기 쪽 형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을 백이 하나 젖혀 교환하지 않고 그냥 막은 것에 비해서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흙이 끊어간다면 백이 단수를 쳐서 이곳을 선수로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환은 백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왕앤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막기보다는 막는 것은 백의 주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곳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간다든지 뭐 다른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환이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이곳을 늘게 되었을 때 이 교환의 흙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을조리그는 그 각자 제한 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네요.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구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요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기 기전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긴 바둑이라면 좀 새로운 수도 또 실전에서 그러니까 연구되지 않은 수들도 실전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번 울조리그에는 여자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을 하고 있는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남자 을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류나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9년도에 이제 한국 개원 기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2011년도에 또 이제 중국으로 이제 장주주 구단과 함께 중국에서 현재 지금 보급 활동을 또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2018년과 2019년 그 여자 바둑 리그에서 또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중국 을조 리그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을조리그 특이한 점은 대만 팀이 한 팀이 있어요. 예. 면면을 살펴보면은 천스위안 선수, 린리샹, 린스쉔, 천치루이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대만 선수들도 좀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뭐 천슈엔 선수는 지금 대만의 1인자잖아요. 네. 예. 역시 이 단기간에 끝이 난다는 점에서 한국 선수들도 지금 갑조리그에 비해서 네. 그 을조리그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갑조리그와 을조리그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 정도 차이처럼 중국 선수들의 대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용병들의 대우는 상당히 그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단기간에 또 끝이 나고 또 이런 대우도 괜찮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상위 랭크 선수들도 중국 을조리그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랭크 중에서 뭐 박영 구단, 강동윤 구단 이런 그 강자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왕이나우 선수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흑의 대응으로는 이곳을 막는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곳을 밀어가는 수. 그리고 또 다른 수라면 뭐 이곳을 젖혀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젖혀가고 뭐 이곳을 넣는다면 뭐 이곳을 뛰어간다든지 뭐 다양한 지금 변화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나우 선수가 글쎄요. 지금 백이 젖혔을 때 여기서 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곳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확실히 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역시 변 쪽으로 밀어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밀어갔을 때 밀고요. 이 다음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곳을 하나 밀어놓고 흙이 다시 귀 쪽으로 손이 돌아갈지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한 칸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백이 이곳을 늘게 된다면 사실 이 교환이 흙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수 교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곳을 하나 밀어놓고 이곳을 막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막게 된다면 백도 이것을 단수치고 이런 식의 뭐 틀어 막는다든지 또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변화는 실전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 두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교환은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교환이 됐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활용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당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흑이 이곳을 막는 수와 아니면 이곳을 젖혀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이 두 수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흙이 붙이지 않고 그냥 백이 나를자로 씌어갔을 때에는 가장 무난한 선택이 밀어가는 거였는데 이미 그렇죠.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흙은 지금은 다른 좀 책략을 부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백이 씌웠을 때 흙이 붙인 수로는 이제 흙이 쪽을 밀고요. 한 칸 뛰는 수가 이제 일반적인데 네. 흙이 이 교환을 미리 해 두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이 늘게 된다면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손이 돌아가기보다는 뭐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곳을 막는다든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젖혀가는 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런 다른 변화를 했을 경우에 또 백의 대응에 따라서 흙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나우 선수도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네요. 붙인 수가 악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난한 수보다는 좀 색다른 책략을 부려야 되겠는데요. 예. 좌위에서는 아주 간명하게 일단락이 되었었는데 나연 선수가 어렵게 응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연 선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양쪽 입장을 다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를 뒀다는 것은 흙이 어떻게 두면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흙과 백 양쪽의 대응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흙이 붙였을 때 백이 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 젖혀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 리그의 각 팀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 갑조 리그는 이제 16개 팀이고요. 그리고 중국 을조 리그도 16개 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조 리그가 29개 팀, 그리고 여자 을조 리그가 이제 14개 팀인데 중국 갑조 리그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4개 팀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2개 팀이 더 늘어나서 지금 1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그 바둑 그 인기는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 리그를 보면서 참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 리그도 빨리 그 안정을 찾고 네. 팀도 이제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이런 식으로 좀 팀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을조 리그 같은 경우는 14개 팀이 참가를 해서 7라운드로 벌어지는데요. 지금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지금 대결을 하거든요. 네. 특히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두어졌던 그 황용사배 그 한중일 단체전에서 네. 위징 선수가 정말 그 중요한 그 우승 결정판을 지금 두고 또 곧바로 지금 이 을조 리그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또 오정아 선수잖아요. 네. 상당히 좀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을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8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최정 선수가 7점을 거두면서 네. 출전 선수들 중에서 유일한 또 전승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또 그 기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1라운드부터 또 한국의 오정아 선수를 만났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는 한국 선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자 을조 리그는 출전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국의 3명이 그러니까 여자 을조 리그의 3명이 출전해서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여자 을조 리그의 한국 선수들이 지금 프로만 6명이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의 대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랜 장고 끝에
그냥 막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그냥 막는 수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젖혀가는 수, 지금 그 두 가지가 좀 유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냥 막아갔고요. 그렇다면 역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환이 백의 이제 활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곳을 막고 흑이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은 이곳을 선수로 처리하고 아니면 손을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가는 진행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곳 받아두는 것도 자체로 크기 때문에 백도 뭐 받아두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에게 지금 약점은 없는 건가요? 사실 지금 당장 이곳 끊어가는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좌하기 쪽에 흑의 이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흑이 당장 끊어갈 수 있는 단점은 있긴 하는데요.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뭐 백은 발빠르게 뭐 손을 빼는 수도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막아가는 것이 가장 뭐 무난한 진행이긴 한데요. 네. 예, 막고 이 진행 이후에 백이 받아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손을 빼서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좌하기 쪽에 이제 흑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터움도 견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반에 백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월간 이제 26라운드로 정말 그 긴 시간 지금 진행이 되는 반면 지금 을조 리그는 한 10일간 아주 짧은 기간에 대회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 갑조 리그 출전하게 되면 뭐 선수들 대우는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바둑 리그와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을조 리그를 또 오히려 선호하는 기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또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은 일부러 을조에 출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시 뭐 이세돌 구단도 그 중국 을조 리그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한국의 상위 랭커들 많은 기사들이 을조 리그에 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원성진, 윤준상, 이영구 선수 등 또 상위 랭커 선수들이 을조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나연 선수가 지금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7위죠. 한국 랭킹. 지금 나연 선수가 지금 손을 뺐네요. 그렇네요. 사실 우상기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끊어지는 약점이 있긴 하는데 지금 초반이고 또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손을 뺐고요. 그리고 지금 우상기 쪽은 이제 흑이 끊어오더라도 백은 그것을 가볍게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좀 두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그 속기기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긴 바둑을 해설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각자 2시간 3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프로 기사들은 10분은 초속기 바둑, 그리고 1시간짜리 바둑은 뭐 준속기라고 하나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뭐 이 속기 기전이 많아지기 전 그 상황은 보통 예선과 본선이 각자 3시간 바둑이 많았었고 그리고 뭐 도정기라든지 뭐 이런 대국은 뭐 4시간인 바둑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대국은 뭐 또 그 5시간 바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메이저 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의 바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가장 긴 시간이 뭐 3시간 바둑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1시간 바둑도 상당히 좀
그 길게 느껴져요. 네. 그만큼 속기 기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 리그가 중국 내에서는 가장 큰 메이저 기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메이저 기전에서 이 시간이 상당히 지금 길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2시간 반이라 그러면 정말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9) 중국 울조 리그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도 함께 보시죠. (2019) 중국 울조리그 이번에는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보시겠습니다. 박상진 선수의 흑번이고요. 장리 선수의 백번입니다. 네, 뭐 박상진 사단 글쎄요, 뭐 바둑 팬들에게 이제 많이 좀 알려졌을 것 같은데 박상진 사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이제 제4회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 입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입단 당시만 하더라도 박상진 사단이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예, 좀 프로의 그 높은 벽을 좀 실감을 했었는데 네. 역시 그 영재 입단을 통해서 이제 입단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18년도에 뭐 40승 24패 정말 2016년과 2017년에 비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에서 좀 4강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19년도에 미래별 신의 네. 최강전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정말 네.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네. 최고 성적 본선 4강에서 준우승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는 박상진 선수입니다. 네, 박상희 선수가 이제 현재 그 2001년생이에요. 지금 18살의 그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좀 신의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장리 6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87년생입니다. 네. 좀 나이도 상당히 많은데요. 2007년도에 전국 개인전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그리고 2010년 비시카드배에서 64강, 그리고 2014년 백령배 본선 64강이 세계대회에서는 최고 성적입니다. 전형적인 중견 기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뭐 박상진 사단이 충분히 뭐 상대할 수 있는 해볼 만한 그런 상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팀의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이 팀에 그 한국의 그 이영구 선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구 선수 하면은 지금 한국 랭킹 12위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영구 선수가 지금 상하이 팀, 그러니까 상하이 중연수 유청일 팀의 일장을 맡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장리 선수가 지금 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감독의 선택이겠지만 지금 이영구 선수가 사실 올해 좀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장리 선수를 이 일장에 내세웠다는 것은 장리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국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국에서도 역시 3-3이 등장을 하네요.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이제 화점이 많아지고 또 화점이 많아짐과 동시에 또 이 3-3 침입이 매 대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걸쳐갔고요. 3-3 침입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뭐 한 판에 한 번이 아니라요. 귀를 돌아가면서 내기 모두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이나 흑이나 이제 화점이 오늘 네 기를 모두 이제 화점이 등장을 했는데 네. 화점 바둑에서는 이 꼭 3-3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 이 3-3 침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이 3-3을 침입하니까 또 백이 선수를 잡아서 지금 실전에는 걸쳐갔는데 뭐 이런 식의 3-3 침입하는 바둑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수도
예전 박상진 선수의 바둑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음. 예, 그만큼 지금 이런 형태에서의 또 이런 그 진행도 실전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적극적인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색한 높은 협공은 한 80년대, 90년대, 90년대 많이 두어졌던 수죠. 그 이후로는 뭐 한 칸 낮은 협공이나 이제 두 칸 높은 협공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 수는 사실 이 101점에 대한 압박은 좀 덜합니다. 네. 네, 압박감은 좀 덜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두어졌지만 한동안은 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알파고 등장 이후에 다시 이 색한 높은 협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01점의 압박감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좌하기 쪽 100석점에 대한 이런 공격이라든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다양한 선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색한 높은 수도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신이 가능한 수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 중앙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 바둑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색한 높은 협공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협공과 갈라치기의 중간 정도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협공의 의미도 있지만 좀 갈라치는 의미도 있는 좀 다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백이 젖혀갔고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정석이라면 이제 흑이 이곳을 늘고 이제 백이 이곳을 삼삼 침입하고 흑이 끊고 여기까지가 거의 흑백 간의 필연의 진행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렇게 둘 정도로 많이 두어졌었는데 최근 바둑에서는 이 느는 수보다 이 위쪽을 느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늘게 되면 지금 흑이 백이 뭐 이쪽 삼삼 침입을 하고 예, 이 진행도 한때 좀 대유행을 했습니다. 좀 많이 두어졌었는데요. 네. 위쪽으로 늘어갔고요. 사실 뭐 박상진 사단이 이제 2018년도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2019년 들어서 뭐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에서 왕주왕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2019년도에 지금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중국 1조 리그 지금 박상진 사단이 이제 첫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과연 이 외국 선수들을 상대로 과연 박상진 사단이 얼마만큼 성적을 거둘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이럴 때 본인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박상진 사단에게는 이번 중국 1조 리그가 정말 중요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예 기사에게는 경험치를 올리는 것이 뭐 성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자들과의 대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백이 한 번 더 미니까 흑이 이곳을 붙였고요. 지금 백이 삼삼 침입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밀어갔기 때문에 흑이 늘어주는 것은 그때 백이 삼삼 침입을 했을 때 이 교환 자체로 흑이 좀 당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이 늘질 않고 지금 이것을 붙여갔고요. 백도 지금 중앙 쪽을 젖혀갔습니다. 자, 이 두 점머리가 조금 아픈가요? 그렇죠. 보통 네. 두 점머리는 맞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점머리가 아프긴 하는데 그러나 흑도 뭐 이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이곳을 젖혀 왔을 때입니다. 네. 지금 이 수가 지금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 흑 두 점은 요석 아닐까요?
요속이죠. 왜냐하면 백이 두 점머리를 젖혀갔지만 아래쪽과 위쪽 양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흙 두 점이 잡히게 된다면 이 두 점은 요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만일 이곳을 젖혀간다면 흙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흙 두 점이 요속으로 본다면은 이 두 점을 살려야 되고요. 근데 살리는 방법이 뭐 이것을 이제 입는 것은 이 막히는 것이 너무 아플 것 같고요. 네. 이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먹여치고 이렇게 다 활용을 하게 되면 흙돌이 너무 뭉쳤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다음에 흙의 다음 수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젖혀간다면 흙이 있거나 이것을 끼워 있는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네.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이 쪽 단수를 치게 되거든요.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초반에 팩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흙이 패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때려내고 이 두 점을 잡게 되는데 이 결과는 이 빵따냄의 유력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점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렇다면 이 흙이 호구 침수로는 뭐 이쪽을 넣는다든지 그 전에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 일단 막았다면 백이 젖혔을 때에 대한 대비도 박상진 네. 사단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지금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면 예, 그러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 글쎄요. 저는 빵따님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는데 박상진 사단 뭐 둘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음 백의 한 수는 눈에 보입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이 이런 것을 둘 수가 없어요. 네.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이 돌들이 똘똘 뭉쳐서 좀 굴욕적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 바둑에서는 이 모양이 중요한데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모양보다는 좀 실전적인 수들이 많이 두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모양이 좋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대에게 좀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흙이 이곳을 잇거나 이런 쪽에 뭐 끼워 있는다든지 했을 때 백이 먹여쳐서 이런 것을 다 교환을 하게 되면 흙돌이 똘똘 뭉치게 돼요. 네. 예. 그만큼 백에게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상진 사단도 이곳 두 점을 살리질 못하고 끊어서 지금 바꿔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형태는 백의 대성공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 거북빵 따냄을 주고 두는 바둑도 간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의 효능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지금 흙은 이곳 빵 따냄을 해서 지금 이곳에 실리를 얻었고 백은 이 두 점 빵 따냄을 해서 이 중앙 쪽에 상당한 두텀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집의 가치는 이곳은 넋집밖에 되질 않는 반면에 이 중앙 쪽에 두텀이거든요.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두터움만 견제를 한다면 이 두터움을 위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이제 흙이 선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바꿔치기가 등장하면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거북빵 따님이 커 보이는데요. 저라면 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흑에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백의 두터움 어떻게 견제를 해서 이 가치를 줄어들이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한 수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곳에 빵 따님의 유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흙은 당연히 이 우상기 쪽으로 가야죠. 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날일자고요. 네. 예. 일단 방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백이 이곳 날일자를 해서 뭐 흙이 한 칸 띄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이 두 점 때려낸 이 백 돌의 이 위력이 네.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역시 방향이 이 우산기 쪽. 예. 뭐 날일자가 가장 뭐 유력할 것 같은데요. 방향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백이 두게 된다면 이제는 넉집이 아니라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방향이 이곳이 아니라 이 상변 쪽 날일자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네. 지금 흙 이곳을 두니까 그래프가 100 쪽으로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는 당연히 이곳일 줄 알았거든요. 둔다면. 네. 보통 이론상은 그렇죠. 예. 그런데 박상진 사단이 이곳을 뒀다는 것은 아마 백이 지금 뒤늦게 이제 이곳을 두게 된다면 이제는 흙이 이곳을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뛰어들어서 이 우변 쪽 백 모양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백의 모양을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뭐 이쪽을 둔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저라면 뭐 이것은 당연히 이곳을 뒀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진 사단에 뭐 깊은 또 술기가 있겠죠. 자, 키워갔습니다. 박상진 선수의 생각은 미리 귀를 굳혀놨기 때문에 백이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시 침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뭐 지금 바로 둬야 됩니다. 지금 바로 두지 않게 되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백이 이곳을 한 칸, 그러니까 이곳에 흙이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백이 이곳을 한 칸을 뛰어서 이 빵따냄과 이 우중앙 쪽 백의 모양이 너무나 좋아지죠. 그때는 흙도 뛰어들게 되는 것은 백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흙도 이 침입이 시급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상진 사단의 생각은 이제 백이 뛰어나간 다음에 흙도 뛰어나가서 자연스럽게 이 중앙 빵따냄의 두터움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한 칸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흙의 모양 쪽으로 붙여서 탄력을 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붙이는 수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이곳을 막게 되면 그때 백이 붙이겠다는 거죠. 지금 흙이 이곳을 막는 것은 이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선수 정리가 된다면 백이 이렇게 씌워간다든지 이곳을 선수로 두텁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을 막게 되면 백이 붙이고 뭐 이곳을 늘게 된다면 백은 이곳을 이을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는다든지 좀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흙의 최강의 반발이라면 이곳 젖혀가는 수죠. 이제 젖혀가게 된다면 백도 이곳을 이제 붙여가서 이 변화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또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늘었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활용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 저는 흙이 뭔가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박상진 사단이 참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간다면 흙이 이곳을 한 칸 뛰게 되는데 지금 백이 그냥 뛰고 흙이 뛴 이후에 백이 붙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흙이 막지 않고 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이런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삼삼 침입할 수 있는 뒷맛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백이 날일자 했을 때도 흙이 막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변적으로 본다면 이 백이 좀 활용을 한 것이지만 이 귀 쪽이나 실리로 봐서는 또 이 백이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 자체는 불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흙도 뛰어나가야죠. 이 자리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변으로 두 칸 벌리는 것보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사실 이 흙 두 점, 그러니까 이 흙 한 점이 백에게 그렇게 심하게 공격받을 돌은 아닙니다. 근데 이곳을 두 칸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에게 이렇게 시움을 당해서 이 흙이 뭐 살긴 하겠지만
이 중앙 벽의 이 두터움이 상당해지죠. 일단 흙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벽의 두터움을 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곳 두 칸 전개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곳 두 칸 뛰지는 않겠죠? 일단 일감은 이곳 한 칸 뛰는 수예요. 견제를 하겠다고 침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은 의도를 또 망각한 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좀 앞뒤가 안 맞죠? 네. 최소한 두더라도 이 높게 갈 것이고요. 두 칸보다는. 네. 그리고 역시 이곳을 띄워놓게 되면 일단 이 백석점에 대한 그 압박도 되기 때문에 흙이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이 한 칸 뛰는 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초안 매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래프가 100 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역시 제가 볼 때는 우하기 쪽의 이 변화가 100이 좀 두터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한 칸 뛰는 수가 좀 대세점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좀 뒷맛이 있는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뒷맛이라면 네. 102 쪽을 밀고요. 이곳을 끊든지 뭐 이쪽을 끊는 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고 늘게 되고 뭐 이곳을 뛰어서 흙도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단순히 흙이 쪽을 두고 수상자는 흙이 빠를 것 같습니다. 대신 활용은 좀 당하겠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군요. 이곳이 그 전에 이곳을 미리 교환을 해야 되네요. 안 그러면 아까 형태는 폐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흙이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맞고 이곳을 둬서 이 진행은 폐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 폐의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려면 교환이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귀 쪽의 수상자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네. 근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상당히 좀 두터워지긴 했어요. 주변이. 근데 뭐 당장은 별다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흙이 이쪽을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이 이쪽을 어떻게 백도 뭐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쪽을 두고 당연 수는 안 되지만 모양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 이쪽을 이제 끊어서 처리를 할지 아니면 흙이 뛰었을 때 오히려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이곳을 다가가면서 흙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또 이 흙도를 뭐 압박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아예 손을 빼나요, 흙이? 지금 흙이 또 이 자리도 가고 싶거든요. 우변은 당장 급한 건 아닌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백이 이곳을 씌워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뭐 이 흙돌이 크게 뭐 공격받을 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백에게 씌움 당하는 자체가 흙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형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중앙 쪽 백이 좀 두터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백에는 두터움이 생긴다면 이런 그 우상기 쪽이라든지 상변의 변화는 백이 조금 더 강하게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이라면 이 한 칸 뛰는 수가 뭐 이렇게 보이는데 박상진 사단이 여기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받는 수보다는 좀 다른 수가 어떤 수가 있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한 지금 수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손을 빼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발빠르게 실리를 많이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아니면 한 수를 투자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보강을 하는 방법.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는 백이 약간 두텁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박상진 선수도 이 백의 거북등이 두텁다고 느껴진다면 우변 쪽을 둘 것이고요. 역시 뭐 일감은 이 한 칸 뛰는 수입니다. 예. 네. 이제 한 칸 뛰게 되면 이 흑돌의 안정도 되고 이 백돌에 대한 또 압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가장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 초반이기 때문에 큰 자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쪽 씌워 오는 곳과 네. 반대로 흑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데 그런 두터움을 또 흑이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곳 한 칸 뛰어서 견제하는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식의 두터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백의 두터움을 견제하는 이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역시 이 삼삼 침입 지금 이 수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세점 자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요. 네. 이 바둑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또 대변해서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미생이 떠 있으면은 손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까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만약 손을 뺀다면 혹시 백이 이 한 칸 사이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한 두 칸 정도로 씌우면 잡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생기는데요. 그렇죠. 냉정하게 본다면 저희 이런 심리적인 문제 말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잡힐 말은 아닌 거죠. 잡힐 돌은 아닌데 네. 시달리면 꽤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역시 그 반대쪽 네. 빵떼냄한 백의 그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 얘기 하셨잖아요. 백이 들여다보고 네. 씌워온다면 사실 흑이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백은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좀 강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흑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백에게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빼게 된다면 사실 흑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 쪽 백이 두터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손 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흑이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이 자체가 네. 또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앙 한 칸 때문에 악수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백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의 가치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한 칸을 띄워서 머리를 내밀어 놓았고, 자, 여기서 박상진 선수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자, 몇 수 두어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흑의 실리, 백의 두터움의 양상이고요. 정말 흑은 두는 곳마다 귀를 차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사기생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자기와 우하기, 우상기, 아직
지금 좌상기가 남았군요. 네. 지금 흑이 좌상기를 3선 침입하게 된다면 사기생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상진 선수가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감이라면 이제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수인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 수가 당연한 자리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좀 검토를 하고 있겠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때 백에게 어떤 시달림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흑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백은 이 우상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활용수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민다든지 아니면 이 반대쪽을 또 붙일 수도 있고요. 반대쪽을 붙여서 이런 쪽에 진행을 한다든지, 역시 이런 다양한 수들에 대한 수읽기, 그리고 이 한 칸 뛰는 수가 이 우변 쪽에 이 흑돌의 수습도 되는 의미가 있지만, 이 뛰는 수로 인해서 이 백돌에 대한 또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또 수읽기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박상진 사단이 쉽게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 선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보고 계십니다. 박상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간략하게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장리 선수 87년생의 기사입니다. 200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네, 중국의 전형적인 중견 기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나이 차이를 보게 되면 지금 14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박상진 사단이 이제 2001년생으로 18살의 어린 선수고요. 네. 지금 입단 연도를 보게 되면 역시 장리 선수는 2008년도, 그리고 박상진 선수는 2015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결 패기와 관록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10경기를 보게 되면 박상진 사단이 6승 4패, 반대로 이제 장리 선수는 4승 6패. 지금 최근 10경기에서는 또 박상진 사단이 좀 앞서 있고요. 그리고 박상진 사단의 이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이제 합천군 하찬석 구수배에서 4강,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제 4강에 진출했었고요. 특히 2019년도 미래별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매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오랜 장고 끝에 선택한 수는 끼우는 수. 역시 이 우상귀의 약점이 조금 신경이 쓰였군요. 글쎄요. 사실 이 끼우는 수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로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박상진 선수가 이곳을 그냥 뛰질 않고 끼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흑이 그냥 뒀을 때는 백이 이곳을 두고 이런 쪽에 이제 끊어왔을 때 이런 뒷맛이 좀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끼운 수는 이 우상계 쪽 뒷맛을 지금 보강하는 그런 의미가 크거든요. 네. 지금 이제 흑이 끼우고 이제 백이 이곳 맞겠죠. 맞고 이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얻은 것은 이런 지금 이 우상기 쪽에 뒷맛을 없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이 이런 쪽 들여다보고 이제 중앙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백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붙여서 또 이곳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과연 이득인지는 좀 더 실전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상계 쪽의 뒷맛을 없애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강이 됐지만 또 베개 형태를 아주 말끔하게 해줬기 때문에 악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백을 조금 더 견고하게 또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악수 여부는 좀 더 실전 진행을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이 그냥 막아간다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반대로 백이 끊어간다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 끊게 되면 이제 흙이 나오고 좀 그 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곳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미는 것은 뭐 이쪽을 석점머리를 젖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들여다볼지는 모르겠는데요. 들여다보고 이곳 압박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석점머리를 젖혀간다든지 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이 일단 그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백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수를 뽑고 이 우변에 있는 흑도를 공격할 것인지. 그렇죠. 지금 이곳을 막는다는 것은 이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입니다. 흙이 나왔을 때 이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이고요. 네. 지금 이곳을 끊어간다는 것은 이 교환이 된 이후에 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곳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석점머리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백이 뭐 이쪽 들여다보고 이 우변 쪽에 흙에 대한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끊어가는 수가 뭐 유력할 것 같은데요. 자, 백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까요? 상변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막았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 수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텁게 네. 장래 선수가 막아두었습니다. 복잡한 변화는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요. 흙이 있고 뭐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중앙으로 나가느냐. 네. 역시 이 날일자가 일감이고요. 또 하나는 백이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전개를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이 뭐 이곳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날일자. 그러나 흙이 들여다본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우변 쪽에 백이 이렇게 씌운 것과 이 날일자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우변 쪽 흑돌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수가 그러니까 흙이 이쪽을 전개를 해서 수습하는 데는 백이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흙이 좀 더 쉽게 수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흑도를 보게 되면 이런 쪽이 흙이 선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백에게 좀 큰 공격, 좀 시달리는 공격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상변도 또 욕심이 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네. 박상진 선수의 생각은 이곳 두고 중앙 두기보다는 이곳을 둘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왠지 상변 쪽으로 향할 것 같나요? 지금 이곳이 백이 강해졌기 때문에 네. 흙이 이쪽을 날일자 하면 이 붙이는 수가 유력하거든요.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흙이 이쪽을 띄고 백이 날일자 한다면 우변 쪽을 전개해서 수습하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우상귀가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전은 우변으로 향할 것 같은데요. 자, 나현 선수와 왕앤하우 선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2019 울주리그 두 판의 한중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생 동갑내기 기사들 간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입단은 나연 선수가 빨랐습니다. 그러네요. 나연 선수가 이제 2010년도에 입단을 했고 왕앤하오 선수는 2012년도 지금 2년 늦게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10경기를 보게 되면 나연 선수가 5승 5패, 지금 왕앤하오 선수도 3승 7패, 두 선수가 그렇게 좀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2019년 성적을 보게 되면 지금 나연 선수는 이제 크라운 혜태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 대회에서 또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왕앤하오 선수를 보게 되면 세계 대회 성적이 전무해요. 그만큼 그렇게 세계 대회에서 이제 뭐 별다른 활약이 없었는데 그러나 재밌는 점은 역시 두 선수의 그 상대 전적입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한 번 대결했었는데 2016년 중국 을조 리그에서는 왕앤하오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정보가 없는 선수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앤하오 선수는 나연 선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하고 나왔을 텐데 네. 나연 선수는 왕앤하오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협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좌하기 쪽 이제 흑의 두텀이기 때문에 그 두텀을 살리기 위해서 협공을 택했고요. 아마 여기도 아까 박상진 선수의 그런 진행이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그쪽을 붙였네요. 요즘은 흑이 협공할 때 백이 이렇게 한 칸 높은 걸침을 하는 것이 유행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협공을 했을 때 네. 이 3-3 침입하는 수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그 양걸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정석을 또 떠올려 본다면은 그냥 가만히 한 칸 뛰는 정석도 있었잖아요. 아, 이곳이요? 네. 예, 이곳 뛰고 뭐 흑이 한 칸 받으면 뭐 이런 진행도 있었죠.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네요. 네, 이 변화도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좀 느슨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정말 치열합니다. 예, 뭐 음. 양걸침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3 침입도 잘 나오질 않고요. 예. 이 변화는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지금 흑이 두게 되면 이곳을 백이 건너가고요. 일단 뭐 이 자체로 이 변화는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흑이 이곳을 맞게 되면 백은 이곳을 이제 젖혀가서 이 변화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변화가 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간명한 쪽을 택했습니다. 자, 막아서 자신의 모양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백도 연결을 하고. 그럼 여기까지 일단락이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여기서 이곳을 뭐 받아두는 수도 있긴 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큰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곳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뭐 이렇게 지켜두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곳은 손을 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손을 빼더라도 백이 이곳 이제 움직여 나오는 수가 있긴 한데요. 이제 움직여 나왔을 때 흑이 뭐 이곳 뭐 는다든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러서서
후퇴해서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받아둘 수도 있지만 좀 손 빼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또 바로 이렇게 압박하는 수도 있어요. 이곳 두고 뛰었을 때 이제 이것을 지키는 수죠. 아, 제가 이 압박하고 이 기보를 예전에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흙이 그냥 받기보다는 네. 예, 이곳 압박을 먼저 한 이후에 백이 뛰면 이 받는 수도 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우상귀를 두다가 말고 나연 선수가 손을 돌리고 이 우하귀로 걸친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왕해나우 선수도 만약 우상귀를 다시 둔다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까요? 지금 뭐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뭐 이것을 이제 한 칸 뛰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 그 축이 지금 흙이 유리하죠. 유리하고 백이 축머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좌기 쪽에 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흙이 이쪽을 이제 끊어서 뭐 끊고 백이 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둘 수도 있고요. 뭐 둔다면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흙이 뭐 이렇게 붙여서 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한 칸 띄어져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흙이 둔다면 일단 이곳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뭐 끊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을 한 칸 띄는 수가 유력하고, 반대로 백이 이곳을 막게 된다면 네. 지금 우하기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요. 예, 백이 이런 식으로 또 우변 쪽 모양을 키울 수가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흙이 이제 이런 압박을 하고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손을 빼서 뭐 이쪽 한 칸 뛰는 수를 둘지 예, 흙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이 있습니다. 네. 우하기는 쉽게 처리를 했고요. 자, 네. 여기서 왕해나우 선수가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이 있고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이나우 선수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을조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간의 대국이 치러지는데 이제 이틀의 이제 휴식일이 주어지거든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첫 대국인데 그런 만큼 선수들 간의 이제 이 체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일, 20일 이렇게 이틀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붙여서 자, 우상기 아주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붙이는 수도, 그러니까 네. 그 붙인 수의 의미를 보게 되면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들면서 지금 백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흙이 붙이고 백이 있고요. 있고 이런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이 축이 백이 유리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축은 흙이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흙돌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축은 흙이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끊어가는 것은 백이 그냥 이곳을 늘게 돼서 이것을 백이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늘게 되면 흙도 역시 이곳에 손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자칫 흙 입장에서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실전에 이 흙이 붙인 수는 백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이제 백이 위쪽을 잇게 된다면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늘게 된다면 뭐 흙은 이쪽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다른 곳에 손을 뺀다든지 일단 백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로도 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백도 이 반발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음. 아래쪽을 잇는 수인데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위로 끊어가겠죠. 이 변화는 네. 바꿔치가 되는데 일단 흑도 이 102점 잡는 자세가 좋아서요. 네. 예, 백도 뭐 이곳의 모양을 만들긴 했지만 뭐 흑도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곳을 잇고 끊었을 때 이런 바꿔치기가 아니라 이쪽을 뭐 꼬부린다든지 이런 반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흑이 밀게 되고 네. 백이 맞고 아. 흑이 늘고 예, 상당히 좀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 네. 지금 나연 선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일단 첫째는 위쪽을 잇고 그 흑이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이곳에 대한 변화. 또 하나는 백이 이곳을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흑이 끊게 된다면 아까처럼 간명하게 이곳을 끊어서 바꿔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곳을 밀어서 난전으로 이끄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또 귀에 흑 넉점도 궁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흑이 붙이는 의도는 백의 돌을 무겁게 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흑의 의도가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이제 가볍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로 있는 변화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흑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축이 지금 백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위로 씌워서 그냥 버려버리는 것은 그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백이 싸운다면은 이제 이쪽을 늘어서 둬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 형태는 이제 흑이 바로 이 한 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움직이질 않고 나중에 주변에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흑 한 점을 이제 움직임의 뒷맛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이것을 씌워서 백 한 점을 버리는 이런 선택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을 수도 있고 이쪽을 또 틀어 막을 수도 있겠죠. 막고 끊어간다면 뭐 이런 식의 변화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변화도 백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일단 백 입장에서는 뭐 작전에 좀 기로에 섰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아래쪽을 잇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위쪽을 이어서 아까처럼 뭐 중앙 쪽을 씌워서 두게 되면 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뭐 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특히 후반이 강하지 않습니까? 뭐 끝내기와 형세 네. 판단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처리하고 좀 장기전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상귀는 다시 한번 손을 빼면서 역시 가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먼저 두었네요. 원래 이제 흑이 손을 빼지 않고 이것을 계속 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압박을 하고 백이 뛸 때 뭐 지켜두는 정도인데 네. 지금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상기 쪽은 백이 뭐 감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뺀다든지 해서 일단 이곳이 좀 시급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곳 백이 연결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흑이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좌하기 쪽에 흑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흑은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늘고 백이 나가게 된다면 네. 중앙 쪽으로 뛰어서요. 역시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백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흑이 중앙으로 뛰게 되면은 또 이 우하기 쪽에 네. 백의 뭐 이런 약점 등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알기 쉽게 물러나는 것이죠. 후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흑백 간에 좀 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현아우 선수의 좀 기풍을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차단을 해서 좀 복잡하게 바둑을 이끄느냐 그냥 물러섰네요. 좀 중국 기사들이 뭐 대체적으로 이 전투적인 기풍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 배석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물러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마 이 흙의 간격이 이제 흙이 이곳을 이제 맞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곳을 젖혀서 좀 당한 형태긴 하지만 흙이 막아서 이 하변 쪽과 이 하중앙 쪽 흙의 간격이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상퀴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나연 선수가 한 점을 움직이면서 흙의 선택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예. 가지가 또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왕해나우 선수의 기풍을 또 엿볼 수가 있었는데 네. 자, 간명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는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술기를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흙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바둑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로에 선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냥 간명하게 네. 예,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그래프가 백 쪽으로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곳 변화에서 백이 일단 실리로는 좀 이득을 봤습니다. 지금 선수로 백이 거의 건너간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아, 손을 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받아둘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지금 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초반이고 특히 흙이 뭐 이 붙여서 백이 손을 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 교환만 해두고 손을 빼는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손을 빼고 싶으면 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는 그런 바둑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곳이요? 그렇죠. 네. 이곳을 두게 되면 흙이 뭐 지금 이곳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끊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이제 끊어 잡고 이곳이 또 차단이 되기 때문에 흙도 약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 백을 버리고 뭐 주변을 두텁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이곳을 들여다보고 흙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이제 백이 손을 빼게 되는데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끊었을 때 백 두 점이 잡힌다고 가정한다면 이 들여다보는 수가 백 입장에는 상당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받아둘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손을 빼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뺄 생각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은 좀 받고 싶지는 않은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큰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아, 나연 선수는 지금 우상규에서도 두 번을 손을 뺐잖아요. 네. 계속해서 발빠르게 포석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왕이나오 선수는 이제 좌하기 쪽을 일단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텁게 짜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흙도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변화를 구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그 끊어가는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중앙을 띄어서 크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이 백이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단수 치게 되면 흙도 이거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쪽 단수 치게 되면 흙이 손을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흙이 또 갈수 가는 수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또 흙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흙이 이곳을 그냥 받아만 준다면 일단 이 교환 자체는 네. 백이 상당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좀 반발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형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호구가 쳐져 있는데 상대방이 들여다봤을 때 그냥 있는 거는 싫어서 이렇게 위로 밀어서 응수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곳이요? 지금 해석에서는 어떨지.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곳 민우수의 의미는 네. 백이 쪽 늘게 되면 이곳을 이어서 그냥 이은 것보다는 뭐 이 백을 무겁게 만들고 일단 꼬부리면서 이 반대쪽 흙의 모양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사실 백이 이곳을 바로 늘질 않고 아래쪽을 젖혀가게 된다면 흙이 막아야 되는데 이 끊는 수를 또 백이 선수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꼬부리게 되면
이 흑 넉점이 오히려 백에게 좀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 미는 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역시 흑이 둔다면 뭐 이것을 잇거나 아니면 뭐 이쪽을 이제 끊어서 반발하는 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연 선수의 활용 수단에 왕앤하운 선수는 어떻게 응수를 할지 있기 전에 그냥 정리를 하는군요. 지금 그것을 늘었다는 것은 네. 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늘었기 때문에 이제 백은 갈수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갈수를 해야 되는데 이곳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뛰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왕앤하운 사단의 생각은. 네. 그럼 나연 선수도 단수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이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네. 이거 안에 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점이 없고요. 네. 뭐 백이 있더라도 흑은 이제 뛰어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흑이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반대쪽 좌익 쪽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왕앤하운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상당히 재밌네요. 지금 백이 들여다보니까 네. 흑의 그래프가 좀 올라갔다가 또 네. 흑이 느니까 또 백의 그래프가 상당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수 둘 때마다 그래프가 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손을 돌렸습니다. 재밌네요. 나연 선수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이었습니다. 예.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변 쪽 백이 들여다본 수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오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형태는 백이, 그러니까 이 교환이 있기 전에 백이 받아줄 수도 있지만 손을 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이 손을 빼고 나서 흑이 끊게 되면 백이 이 두 점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교환이 되고 흑이 끊게 되면 두 점은 잡히지만 백이 이 선수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같은데 결과적으로 백이 들여다보고 흑이 는 이 교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만큼 중앙 쪽으로 본다면 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점의 가치가 좀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연 선수 간명하게 처리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밀어서 좀 복잡한 변화를 선택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연 선수는 간명한 쪽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18 중국 을조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이제 10명이 출전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작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다시 또 을조리그에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그 2019 을조리그에는 2018년에 출전했던 기사들 중에, 그러니까 10명의 선수들 중에 지금 2명만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김성진 선수 외에는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예 기사 안정기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이번 을조 리그에 뛰게 되었고요. 예. 사실 이 두 선수는 그 세계대 경험이 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을조 리그는 또 많은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수를 잊지 않고 가만히 따냈고요. 지금 백이 쪽을 하나 그러니까 단수 치지를 않았네요. 단수 치지를 않고 이제 한 점을 잡으니까 흑이 역으로 이 단수 교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흑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제 백을 좀 무겁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교환을 하고 뭐 이런 쪽, 뭐
걸쳐가는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라면은 역시 이 상변 쪽이 있고 또 우변 쪽도 큰 자리죠. 흑이 이곳을 다가가는 것과 반대로 백이 이곳 전개하는 것은 또 집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이 백이 이곳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역으로 날일자 하게 된다면 이 상변 쪽 상당히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이 가장 급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초반 진행부터 네. 줄곧 그래프가 100이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5대 5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변 쪽 변화가 만들어진 이후에요. 네. 우상이 정리가 되면서 백의 두터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흑도 이 백의 두터움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이 좌상귀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곳 날일자죠. 뭐 날일자도 있고 아니면 한 발 늦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수보다는 뭐 날일자가 좀 뭐 유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배석에서는 글쎄요, 이 33 침입은 하지 않겠죠. 요즘에 워낙 33이 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 뭐 흑의 실리는 내어주지만 뭐 이곳을 늘어서 이 상중앙 쪽 백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큰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이 우변 쪽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2019 을조리그 나연 선수와 왕앤하오 선수의 초반 수순 짚어보았습니다. 나연 선수 아주 발빠르게 포석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후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